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단에 띄워놓는 정품 공지사항 문구 있죠. 그 공지사항 문구의 퀄리티조차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에 복귀하게 된 앵코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브랜드 유통에 푹 빠져 살았어요. 요즘 핫한 플랫폼이 하나 있죠. 로켓크로스의 쿠팡. 저도 이 로켓크로스를 운영하면서 지금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 다행히도 현재까지 큰 격차 없이 월 1억에서 2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절대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경험한 현재 로켓크로스의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이 브랜드 유통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될지에 대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10분 안에 핵심만 담았고요. 또 영상 마지막에는 저 앵코노미와 우리 브랜드 유통 셀러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요즘 초보들도 브랜드 제품으로 떼돈 번다는 로켓크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팡, 분명 매력적인 플랫폼은 맞습니다. 초보, 고인물 두 가지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롤링 시스템 때문이죠. 여기서 롤링 시스템이란 검색하는 소비자의 소비 성향이나 성별, 지역, 검색어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검색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같은 검색해도 각각 다르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로켓크로스로 꿀 많이 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쿠팡 브랜드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셀러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로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그로스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는 윙 제품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브랜드 유통은요, 위탁 판매도 할 수 있고 구매 대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많은데 이제는 사입이 디폴트가 됐다는 게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리고 쿠팡에 가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때려 죽이고 싶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품 판매자들이 우리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한테 아이템 위너 매칭을 걸어요. 위너 매칭이 뭔지는 여기 설명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품 판매자들이 위너 매칭을 걸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위너 매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들 모색하고 계시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에서는 100% 아이템 위너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 판매자들의 물건을 구매해서 이 제품이 가품이다 신고하며 그 판매자가 날아가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에 쿠팡을 안 하면 쌉이라고 해요. 쌉이가 뭔지 아세요? 병신이래요. 병신. 쿠팡 안 하면 병신이래요. 중국인들 사이에서. 심지어 그리고요, 쿠팡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쿠팡 강의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쿠팡도 참 어리석은 게 있죠. 쿠팡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쿠팡이 중국인 판매자들한테 관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2025년에 예정된 쿠팡 반품비 정책과 쿠팡 반품률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은 기본적으로 로켓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무료 반품이 가능해요. 그리고 반품하는 제품에 이상이 있어도 쿠팡은 전적으로 그 반품을 받아줍니다. 이걸 알고 블랙 컨슈머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최근에 SNS를 하나 봤는데요. SNS에 쿠팡 반품 센터 알바 후기라고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요, 음료수 있죠. 음료수 같은 거 세트로 많이 팔잖아요. 그 세트에서 일부만 빼놓고 반품을 하는 소비자, 그리고 책을 여러 권 시켜놓고 책을 읽은 순서대로 또 반품을 한대요. 브랜드 제품은 어떨까요? 브랜드 제품은요, 중고 상품을 반품하거나 또는 가품을 바꿔치기 해서 반품하거나 또는 아예 다른 상품으로 바꿔치기 해서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쿠팡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관대합니다. 여기서 우리 셀러들이 이용하고 있는 쿠팡 반품 재판매 옵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거고 저도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이 뭐냐면요, 반품에 들어온 상품
상품은 상부터 하까지 단계를 나눠서 그 정도에 따라 할인율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할인율은 쿠팡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 들어온 상품이 만약에 가품이다, 그걸 또 재판매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이 샀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 제품 가품이다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판매자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계정 정지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쿠팡 반품 재판매할 때 가품이 많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반품 재판매 옵션을 끄거나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서 판매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쿠팡의 반품비를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반품비마저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사유가 어떻든 간에 단순 변심이든 뭐든 간에 판매자가 이 쿠팡 반품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반품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품률은 10%에서 15%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쿠팡은 더 심해요. 쿠팡의 반품률은 20%가 기본입니다. 심지어 많으면은 30%에서 40%가 되는 상품들도 있어요. 저는 작년에 패딩을 팔았는데 패딩 상품은 반품률이 40~50%까지 기록될 정도로 반품률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판매자들의 차별성이 없어요. 네이버 최저가에서 소싱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지금 대부분 포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네이버 최저가에서만 소싱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심지어는 상세 페이지 있죠.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조차도 AI로 제작을 하신 건지 A 판매자랑 B 판매자랑 서로 다른 업체인데 상세 페이지는 똑같고요. 심지어 모델 사진도 똑같아요. 그 모델은 돈을 받으신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단에 띄워놓는 정품 공지사항 문구 있죠. 그 공지사항 문구의 퀄리티조차도 그리고 네 번째는 계정 정지입니다. 쿠팡이 PB 상품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그런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을 많이 날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이유로 무분별하게 계정 정지를 시키고 또 잘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 가품 아니냐 하며 정품 소명을 요구하는 일이 정말 잦아졌어요. 저 또한 계정 정지만 2번 당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쿠팡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쿠팡 로켓 크로스만 하시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쿠팡 계정 정지 당하면 거기에 사입했던 제품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다시 계정을 파서 크로스로 넣으면 잘 팔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쟁이 적은 브랜드들은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예전만큼의 매출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재고 외에도 반출 비용이나 반품 기간 등은 추가 옵션으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고요.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쿠팡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고요. 월간 MAU 기준 국내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판매자로서 물고기가 많은 바다에 낚싯대를 던져야겠죠. 로켓 제품은 이제 쿠팡에서 보편화가 되었고요. 이 로켓 시스템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사업에 있어 반자동화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자동화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또는 상품 소싱에 내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한다거나, 또 롤링 시스템 덕분에 다른 플랫폼보다는 노출의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초보들에게는 안성맞춤인 플랫폼입니다. 아이템 선택 그리고 베스트한 가격에 소싱만 잘만 해둬도 누구나 빠른 기간 안에 매출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남들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남들이 쿠팡에 전부 몰려있을 때 우리는 플랫폼을 다변화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길러 나가셔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고 여러분들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다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작 초기에 올렸던 상품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이 나옵니다. 제 매출 유지의 비법은 스마트 스토어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싱처도 이제는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 유통하시는 분들 대부분 90%가 네이버 최저가로 소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래처도 뚫을 줄 알아야 되고 해외에서 병행 수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같은 온라인 소싱을 하더라도 항상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엔코노미 채널에서는 제가 3년간 걸어온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 전략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저는 매출 폭발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매출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온라인 판매의 기본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은 매출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의 기본과 본질을 파악하고 다지다 보면은 우리는 브랜드 유통을 떠나 또 다른 온라인 사업도 함께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 그 누구의 강의도 듣지 않고 스스로 연매출 1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최대한 배제시키고요. 초보들부터 고수들까지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핵심 정보들로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피드백 타임 그리고 주기적인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브랜드 제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초보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저 판매자는 저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을 어디서 떼어가지고 저 가격에 판매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아래에 커뮤니티 필수적으로 참석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많이 드릴게요. 또 궁금한 부분이나 의견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